학생이 후배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고 동영상을 찍어 공유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예의 없이 행동했다는 게 폭행의 이유입니다. 순창군이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으려는 공무원에게 1%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환경 훼손 논란이 일었던 부기산 천문대 사업이 결국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조선전기 보물급 초상화를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립니다. 서해가 곽종숙 서각전과 한국화가 유기준의 개인전도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중학생이 후배 학생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예의 없이 행동했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습니다. 가해자들은 폭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공유했습니다. 보도에 조창현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새벽 1시 전주시 효자동의 한 공원입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이 2학년 학생의 멱살을 잡더니 무차별적으로 뺨을 때립니다. 성에 차지 않았던지 이번엔 주먹과 발로 폭행합니다. 상대 학생은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맞기만 합니다. 죄송하냐고. 죄송합니다. 아파? 많이 아파? 같은 날 오후 가해자들은 폭행 피해자를 포함해 4명의 후배들을 불러 무릎을 꿇린 채 사과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2차 폭행이 있었고 또 다른 피해 학생은 고막이 찢어지기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폭행의 이유는 피해 학생들이 가해자의 여자친구에게 예의 없이 굴었다는 것입니다. 여자친구가 후배들을 혼내달라고 다른 학교에 다니는 남자친구에게 부탁해 벌어진 일입니다. 가해자들은 폭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공유했습니다. 폭행 사실을 알게 된 중학교 2곳은 다음 주 공동 학교폭력 자치위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분리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위원님들이 판단하실지, 또 그 부분에서는 또 같은 학교에 있는 그 친구들이 또 이런 영향을 또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피해 학생 부모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전북교육청은 피해 학생에 대한 치료비와 심리 상담 지원에 들어갔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순창군이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으려는 군청 공무원에게 1%라는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공무원의 추가 안정을 통해서 인구를 늘리겠다는 건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순창군 의회를 통과한 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조례입니다. 집이 없는 공무원이 순창에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는 경우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을 기금에서 빌려줍니다. 금리는 1%에 불과하고 대출금은 3년에서 10년에 거쳐 갚으면 됩니다. 순창군은 소속 공무원이 일반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이나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받아도 대출이자의 2%포인트를 대신 내주기로 했습니다.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정주 인구도 늘리자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지역에 정착하면서 지역 경제에 조금 활성화가 되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으로 여겨지는 공무원에게만 그것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건 지나친 혜택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조례 심의 과정에서도 형평에 맞지 않고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건 너무 우리 일반 서민들이나 일반 주민들도 없는 그런 사항이 공무원한테 먼저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마땅하냐 해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은 전북에서는 순창군이 처음 도입했고 전국에서는 4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환경 훼손 논란이 일었던 부기산 천문대 사업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애써 받은 국가 예산마저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인 건데 사업을 백지화하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백두대간 금남 호남 정맥이 지나는 진안 부기산에 길다란 흉터처럼 길이 났습니다.
산 정상부에 천문대를 짓기 위해 진안군이 개설한 임도입니다. 건물을 세우려면 먼저 이 임도를 도로로 지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새만금 환경청이 산림생태계 훼손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고 부주 구그림관리소 역시 도로 없이는 천문대를 지을 수 없다며 기존 협의마저 취소했습니다. 법령 조건 미충족이고, 그러니까 당초 협의 조건을 좀 미이행해갖고 반려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진안군은 사업 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관측 시설을 하기 위한 그 행정 절차를 좀 밟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상태고. 사업비도 문제입니다. 천문대 사업비 98억 원 가운데 절반인 49억 원이 국가 예산입니다. 그런데 애써 확보한 국가 예산마저 반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리한 사업 계획에 발목이 잡혀 공사는 시작조차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안군이 받은 국가 예산 가운데 올해까지 10억 원, 내년까지 15억 원을 쓰지 않으면 사업비를 다시 국가에 반납해야 합니다.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주민소득에 뭐 커다랗게 기여하는 바도 아니고, 특히 이제 부기산은 진안의 진산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진산을 건드리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백지화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이산 케이블카에 이어 부기산 천문대까지 진안군의 무리한 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이제라도 사업을 전면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이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평화당은 롯데 쇼핑몰이 없어도 산다, 또 뉴욕 센트럴파크와 같은 공원을 만들어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던 과거 김승수 시장의 호언장담은 어디로 갔느냐며 5년간 송하진 지사와 갈등을 벌여오다 아무런 설명 없이 개발 계획을 발표한 배경을 물었습니다. 또 이번 개발 계획으로 상권이 초토화될 것이라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앞으로 김승수 전주시장의 밀어붙이기식 개발로 야기되는 갈등은 모두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송성환 의장의 거취에 대한 논의를 다음 달 윤리특위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까지 송성환 의장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자 후속 조치를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했지만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달 초 윤리특위 결과를 지켜본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도의회 윤리특위 징계는 제명과 30일 출석 정지, 사과와 경고의 4단계로 나뉘어 있으며 송 의장 징계 수위가 30일 출석 정지 이상 나올 경우 다시 한번 파란이 예상됩니다. 조선 전기의 보물급 초상화를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립니다. 서예가 곽종숙의 서각전과 한국 화가 유기준의 개인전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세종 때 영의정을 지낸 문효공 하연과 정경 부인 성주희 씨의 부부 초상화입니다. 새 모양의 손잡이가 달린 지팡이는 임금이 연로한 대신에게 주는 하사품입니다. 조선시대 여인의 초상은 그 자체로도 귀한데 머리 장식과 저고리는 조선 전기 복식연구원에도 소중한 자료입니다. 최덕진은 전주 한벽당을 지은 최담의 아들로 직제약을 지냈는데 기름 종이에 그린 밑그림까지 보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임진왜란 당시 선조의 호위무사였던 고이 선생의 초상을 비롯해 조선말 어진 화사로 이름을 떨친 채용신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인물과 함께 그 시대상이나 역사, 또 우리 지역의 문제,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30년 가까이 붓을 잡아온 서예가가 오래된 나무에 글과 그림을 새겼습니다. 사랑과 행복, 어울림, 체험과 비움 등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글귀들이 죽은 나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평면적인 서예와 달리 입체적 표현이 가능하다는 게 서각의 매력입니다. 서각은 입체적으로도 표현이 가능하고요. 색깔로도 가능하고요. 또 깊이로도 가능하고요. 이게 굉장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마치 흑백 사진을 프린트한 것처럼 정밀하게 묘사된 인물들. 한국 화가 유기준이 목탄과 먹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늘 새로운 화법으로 관객들을 만나온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흑과 백 두 개의 색으로만 인물들의 다양한 삶을 표현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지역의 먹거리의 생산과 유통, 원활한 소비를 위해 광역 공공급식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박희자 의원은 도내 14곳의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있지만 일부를 제외하면 학교급식조차도 완벽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식재료 안전성 등에서도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광역 공공급식센터를 설치해 학교급식 지원센터와 연계하면 영양과 위생 관리는 물론 친환경 농산물 조달 체계에도 도움이 돼 도내 우수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유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올해로 89회째를 맞는 남원 춘향제를 전북 대표 축제로 육성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이정린 의원은 춘향제는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고 동시에 소중한 지역 스토리텔링 자산이지만 지금처럼 남원시만의 노력으로는 본격적인 육성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광활루 건립 600주년을 맞아 춘향제를 도내 대표 축제로 만들어 나가자며 지역 축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안정적으로 도비를 지원하고 축제 컨설팅과 체계적인 홍보 마케팅 지원 등을 제안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일부를 직접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유흥업과 도박업을 빼고 1년 매출이 8,800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지원 금액은 카드 수수료 0.8% 가운데 0.3%포인트, 1년에 최대 20만 원까지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6월부터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야생 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피해액이 지난 2016년 4억 8,400만 원에서 2017년에 4억 4,700만 원으로 7.6%가 줄었고 지난해에는 4억 1,500만 원으로 7.2%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은 멧돼지가 80%, 고라니가 15%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익산시 어양동 한 도로에서 68살 구모 씨의 25톤 트럭이 앞서가던 70대 부부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탄 아내 75살 최모 씨가 현장에서 숨졌고 오토바이를 몰던 남편 74살 오모 씨가 크게 다쳐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녁부터 밤사이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은 대체로 맑고 따뜻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전주 12도, 익산 10도, 장수는 5도가 예상됩니다. 한낮엔 대부분 22도 안팎까지 오르며 평년 기온을 2,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보통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도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다음 주 수요일엔 비 소식이 있습니다.